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진행을 좀 해볼 건데, 자, A 태그. A 태그로 안 해도 돼요. 태그 당연히 바뀌어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네, 그냥 A 태그 인체로 그냥 쓸 거예요. 상관은 없으니까. onClick, reply, modify, get, home. 자, 댓글 수정에 대한 양식을 가져오겠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함수를 이제 스크립트에 만들어 줄 거거든요. 뭐야, 어디 갔어?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근데 인자를 좀 넘겨줄 거예요. 어떤 인자를? 왜 필요할까요? 그 아이디는?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것도 넘길 건데 이거 말고 또 하나 필요해요. 지금 이걸로 양식이 바뀌면 그 바뀐 대로 폼이라고 하는 태그 구성을 하나 새로 짤 거예요. 작성할 수 있게. 거기서 그 안에서 등록 버튼 누르면 넘어가야죠. 넘어갈 때 이 댓글 몇 번인데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댓글을 수정할 텐데. 그쵸? 그러면 현재 이 댓글의 아이디도 알려줘야 돼요. 필요하다란 얘기예요. 이걸 파라미터로 넘겨야 되니까 아작스 통신을 할 때 파라미터 세팅해서 넘겨주지 않으면 이 아이디 값 모를 거니까. 그리고 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스테이터스 카운트까지 같이 넘겨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필요한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 둘을 넘겼어요. 그럼 이 둘을 받아야 되네요. 받는 곳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름은 플라이 아이디 하나는 이 정도로 하고 뒤에 있는 스테이터스 카운트는 그냥 이런 걸로 받을게요. 우리가 인덱스의 개념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i라고. 완전한 인덱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일단은 갈아 끼우는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용 가져오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양식을 갈아 끼우는 거. 그럼 이 함수 클릭했다.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건데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일단 자, 이런 걸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지금 내가 원하는 애를 찾아내야 돼요. 얘를. 이만큼을 갈아 끼워야 되니까. 그쵸? 이 친구를 찾아내려면 우리가 아이디로 만들어 놨으니 이 i를 활용해서 일단 찾아볼게요. 자, 찾을 때 지금 id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얘죠. i 값. 그럼 이 i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거 안 되죠. 이런 그냥 문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 이렇게? 굳이? 여기는 스크립트도 문자열 이어 붙이기 방식 똑같아요. 이런 문자열 이어 붙일 거잖아요.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은 애를 하나 담아 놓을게요. 자, 그리고 콘솔 한번 찍어볼까요? 이제 스크립트 작업 앞으로 많이 하시게 될 건데 항상 자주 찍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애가 잘 들어왔는가. 수정 버튼을 누르면 찍혀 들어왔다. 이걸 까보면 div인데 id로 1을 가지고 있고 클래스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한 애가 맞네요. 그쵸? 잘 찍어 왔네요. 그럼 이제 이 친구를 사용해서 이걸로 화면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독성 문제도 있지만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원래 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는 건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보통 옛날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 옛날에 했던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해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add HTML에 갈아 끼우는 형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거 JSP 아티클 매니저 때도 비슷한 경험 해봤죠, 우리? 이런 방식으로 좀 했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활용법을 많이 아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백틱 쓸 겁니다. 백틱. 이 백틱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나열이 가능해요. 그래서 백틱을 사용을 할 거고 여기다가 이만큼의 내용을 넣을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줄바꿈을 좀 맞춰주고요. 백틱은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add HTML 했으니까 가능해요. 갈아 끼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그려지면 진짜 이거대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값이 있는가 하면 못 쓰는 값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 이대로 만들어졌다. 그럼 이만큼의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폼에서 to right로 가겠네요. 작성 버튼 누르면 안 되겠죠? 네. 수정할 걸 다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modify 같은 걸로 바꿔주고 메서드는 포스트 그냥 두고 이 온서브밋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딱히 바꿀 필요가 없어요. 모디파이의 상황이지만 이거 하나로 그냥 통용으로 써도 상관이 딱히 없는 상황. 그냥 둬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렐 타입 코드 이렇게 아티클 넣는 거 얘는 그냥 넣어도 되겠죠? 얘가 필요한가? 업데이트 하는데 굳이 얘가 필요한가?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인설트가 아니라 업데이트니까. 우린 아이디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상황에 맞게 맞춰가자란 얘기예요. 여기도 네임을 이제 리플라이에 아이디를 줄 거니까 아이디 히드는 그대로 두고 밸류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가야죠. 네. 이거 주려고 우리가 밖에서 넘겨 받아온 거니까. 자, 근데 자, 보세요. 이거 일단 될까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왜 안 될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내려가고 나서 얘가 치환이 되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게 당연히 맞긴 맞아요. 근데 그런 이유보다는 사실 이런 문법이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얘는 지금 스크립트 내에서 존재하는 변수죠. 원래 같으면 백틱을 끊어서 이어 붙여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 백틱 지금 여기서 시작한 게 이만큼으로 하나 끝난 거고요. 그 다음 변수 이어 붙이게 된 거고 다시 백틱 열린 거예요.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불편하죠.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얘를 붙이면 돼요. 이게 문법이에요.
EL처럼 똑같이 쓰려고 하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역슬래시 하나 붙이면 여기서 EL처럼 쓸 수 있어요. 화면이 갈아 끼워지기 전에 이 함수 내에서 이 값을 여기다 치환을 하고 갈아 끼우는 거죠. 사실상 순서상 이거 갈아 끼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변수를 호출해서 먼저 치환되는 게 먼저인데 아까도 그런 상황인데 문법이 없던 거고 이 문법을 역슬래시를 붙여서 이해를 쓰면 얘는 인정을 해줄 것이다 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얘는 그냥 둬도 되고 여기에는 이제 이름 그릴 때 이렇게 못 쓰겠죠? 자, 작성자 이름 어떻게 알아요? 현재 이 스크립트 내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이 스크립트 내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몰라요. 우리가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순서가 만약에 이걸로 갈아 끼워지는 게 먼저였고 그리고 나서 JSP가 그려지거나 이랬다면 그때 JSP에서 EL로 가져온 걸 그대로 적용이 될 텐데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없어요. 이거 못 쓴다. 그리고 내용 텍스트 에리어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이 내용도 몰라요. 지금 현재 이 스크립트 안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버튼 얘는 뭐 건드릴 거 있을까요? 버튼은 딱히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럼 얘를 잘 갈아 끼워 주는가 한번 보죠. 어때요? 잘 갈아 끼워 주죠. 이제 여기 이름 잘 가져오고 내용도 잘 가져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 작성자 부분이랑 내용 부분이랑 우리가 값을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가?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가? 당연히 서버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데 서버를 거치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아작스 통신을 할 거예요. 자, 이거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요청 리플라이로 가야 되고요. get 리플라이 컨텐츠 정도로 리플라이 내용을 가져와라 라는 식으로 이름 지어주고 그리고 메서드 타입은 그냥 get으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게 이거 필요 없고 얘를 id로 주고 값을 얘를 넘기면 되겠네요. 얘는 스크립트 변수니까 그냥 써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쉼표가 있든 없든 신경은 안 쓰긴 할 텐데 지워줄게요. 그럼 데이터 타입은 이제 작성자랑 내용이랑 둘 다 가져야 되니까 이거 JSON으로 하죠. 또 리절트 데이터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석세스 성공했을 때 데이터 받아올 것이다. 자, 그럼 성공했을 때 얘가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럼 성공했을 때 안으로 들어가 줄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함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함수 안에 존재해요. reply id 지역 변수예요. 이 함수 내 쓸 수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쓸 필요가 굳이 없어요. 왜? 데이터에서 가져올 거니까. 얘도 변화시킬 겁니다. 근데 일단 이건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고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애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리플라이 컨트롤러에서 바꿔주고 아이디는 그대로 받아야 되고 스트링이 아니라 result 데이터. 일단 제너릭 빼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사용해서 리플라이를
가져오는데 이걸로 가져오면 안 되겠네요? 왜 안 돼요? 작성자 이름 없잖아요. 조인해서 가져와야죠.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라 get or print reply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 비슷한 방식을 여기서 다 해봤던 거예요. 이렇게 for print article 그럼 나도 for print reply 자 그리고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건데 널 검증 여기서 널 검증 의미 있나? 해주죠. 전화는 딱히 체크할 필요가 없고 이건 그냥 두고요. 여기서는 modify reply 아니지 modify reply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죠. 정보 가져왔고 여기 통과했으면 이거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다 라는 거고 일단 널로 넣어놓고 에러만 안 나오게 해둡시다. 얘를 먼저 만들어 주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여기서 해야 되는 셀렉트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때 아이디를 이걸로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러면 가져올 겁니다. 순서도 맞춰주고요. 컨트롤러에서 그럼 가져왔고 검증해서 여기가 문제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애초에 리턴 타입이 리절트 데이터니까 이걸로 리턴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패 코드 큰 의미 없긴 한데 그냥 하던 상황을 좀 더 맞춰줄게요. 따로 보낼 데이터 없고 여기서는 성공 코드 메시지 그냥 댓글 그리고 조회 성공 어차피 이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이건 개발자를 위한 영역이니까 그리고 뒤에 세팅해야 되는 데이터가 리플라이 그러면 애초에 제너릭을 리플라이를 넣어줘도 되겠네요. 이 타입으로 넘기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면 데이터를 찍어본 결과로 나오겠죠? 이 친구들 잠깐 주석 걸어놓고 주석 안 걸고 테스트해도 되지만 그냥 깔끔하게 데이터만 보려고 들어왔네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열어보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라이터 네임 하나 그리고 뭐 바디 이런 거 쓰면 되네요. 폴 포인트 바디 이것도 아예 인식이 됐구나. 얘도 인식이 되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뭐 좋죠? 데이터에 들어있으니까 있으면 쓰면 좋은 거니까 하나 테스트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거 넣어놓고 얘를 수정하겠다 하면 적용되어 들어왔네요. 그럼 이걸 쓰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네요. 줄바꿈 수정 눌렀을 때도 줄바꿈 되어 있는 게 맞으니까. 근데 잠깐만 여기서는 얘를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려지는 시점을 생각하면
JSP에서 그려지기 전에 스크립트에서 그려지는 거니까 값이 중복이 된다기보다는 일단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데이터 일단 가져왔으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다. 그러면 콘솔 빼고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쓸 겁니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데이터의 결과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안에 데이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D 꺼내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럼 또 필요했던 데가 작성자 부분 스판 이 안쪽에다가 똑같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 writer name 정보는 여기서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꺼내오고 그리고 내용 여기에다가 for print body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 for print body 이렇게. 자, 그러면 수정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JSP로 적용이 되었을 때 줄바꿈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데 얘는 이제 이 텍스트를 찍어버리는 느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쓸 게 아니라 그냥 body를 쓴다. 그러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다 됐네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가 그 전에도 이걸 따로 보여드린 적은 없지만 이거랑 여기서도 딱히 하는 일이 없었죠. 이런 콘솔 로그는 그리고 작업 끝난 부분들은 다 지워주는 게 맞아요. 콘솔 로그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system.println은 그러니까 자바에서의 출력문은 남겨놔도 사실 사용자가 못 보니까 그나마 덜 문제가 돼요. 당연히 그것도 지우는 게 맞지만 근데 콘솔 로그는 볼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따로 보여드린 적은 없었는데 이런 거 할 때 약간 습관처럼 생각하시면 좋은 게 이거 뭐예요? 예, 비우는 거죠. 비우고 추가하는 게 좋아요. 사실 상관은 없어요. HTML 자체가 이게 약간 덮어 씌우는 느낌이지만 원래 있던 내용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좀 더 명확하게 잡아주면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신경 써주는 게 좋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가 직접적으로 엄청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런 것 좀 해볼 거예요. 아예 그냥 비우기만 하죠. 이거 하지 말고. 자, 비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자, 이 상태로 보면 없어져요. 그냥 여기 지금 찌부된 거 보이시죠?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워버리는 건데 그리고 나서 어펜드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HTML 메서드랑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HTML 메서드를 검색해 보셨다면 이런 친구도 보셨을 거예요. append, 뭐 append to, prepend, 뭐 몇 개 있어요. 그런 친구들 골고루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append 뜻이 추가하다죠. 비슷한 의미예요. 실제로 추가를 해줍니다. 왜 안 적용이 안 됐어? add html. 아, 변수 이름이 틀렸네요. 이렇게 사실상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비슷해요. 차이가 왜 있는 것 같지? 없네요. 기분 탓이었네요. 그러니까 의미를 비웠고 HTML로 해서 진짜로 깔끔하게 공백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추가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처음에 했던 그냥 HTML 하나 쓰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런 사소한 차이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 이게 이 방식으로 안 되네?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되겠네? 라고 사고력이 이어져야 돼요, 생각이. 그리고 검색하다가 찾은 걸 사용해서 해결을 해내셔야 됩니다. 스크립트는 워낙 자유분방한 친구라서 메서드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은데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고요.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진짜 되고 안 되고가 커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셔야 문제없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입력 내용 바꾸고 작성 버튼 눌렀을 때 두 모디파이로 넘어가겠죠? 그럼 넘어간 내용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서버 쪽에서?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이거 뭐예요, 지금? 제가 다 눌렀거든요, 수정을. 이거 말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되냐면 수정 버튼 눌러서 제가 이걸 수정하려고 했다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수정할래 하고 다른 걸 수정하겠다고 누르면 얘는 돌아가야 되고요. 얘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맞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자, 이걸 처리할 거고 이걸 처리하면서 취소 버튼도 하나 만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수정하려고 들어왔는데 수정 안 하고 싶어요. 취소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판 아까 보여드린 거에도 취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버튼부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 버튼과 같은 위상에 있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뭘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버튼 태그로 하죠. 제가 지금 이걸 왜 고민하냐면 사실 태그에 온클릭을 걸어두고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 썩 그렇게 지향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온클릭을 태그에 걸어놓고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 하면 안 돼 이건 아닌데 잘 안 해요. 좋지 않은 방식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온클릭을 웬만하면 안 쓰는 게 나은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인자로 세팅할 값이 좀 있어서 그런 값을 제대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온클릭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하죠. 취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저도 다 알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온클릭보다는 애초에 이 친구를 불러내서 이벤트 핸들러를 걸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좀 선호를 하고 그게 일반적입니다.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온클릭 그리고 클래스 버튼 디자인도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버튼이 두 개가 되면 서로 좀 밀어줘야 되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이건 그냥 두고 여기선 좀 더 작게 이거 한번 써볼까? 차이를 한번 느껴볼까요? 작은 게 낫죠? 전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기선 좀 더 작게 갑시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왜 줄어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여기 밀고 있잖아요. 얘는 풀이에요. 너비가 풀인데 여긴 이만큼 밀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찌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찌부되는 겁니다. 사이즈가 작아져라고 뭔가 한 게 없어요. 이 폼 태그에 있는 디자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여기 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렇게 이 붙어있는 게 마음에 안 들까요? 좀 더 밀고 싶은 별거 아닌데 일단 그건 두고 자 취소 버튼 온클릭에다가 리플라이 모디파이 캔슬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취소하겠다는 뜻이죠. 댓글 수정을 취소할 거야.
자, 이때 제가 인자로 하나 넘길 값이 있다라 그랬는데 뭘 넘겨야 될까요? 자, 취소를 한다라는 건 원래 리스트 나오던 모양대로 그대로 다시 돌려버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자로 넘겨야 되는 건 여기에 얘입니다. 얘. 얘를 넘겨야 돼요. 얘를. 왜 얘를 넘겨야 돼요? 그래 어디를 돌릴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id가 저 i의 값이 이 함수 실행될 때 인자로 넘어가요. 그럼 저 함수는 또 새로 만들어 줘야겠죠? 인자 받는 거 i 있으니까 i 써주고. 자, 얘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근데 원래대로 돌리려면은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 얘를 찾아야 되는 건 또 찾아야 되는 거니까 찾았어요. 자, 여기다가 이 방식처럼 HTML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태그 이렇게 구성해서 다시 이걸로 갈아 끼워 라고 명령을 하는 게 맞을까요? 히스토리백은 페이지 단위로, 요청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히스토리백 해버리면 뒤로 가요. 디테일 페이지가 아니고 댓글 기능 뒤로가 아니라 안 돼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뒤로 가기는 이 페이지 요청, 이 URL 요청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댓글 기능 하다가 뒤로 가기 히스토리백 넣어놓으면은 애초에 진짜 이렇게 뒤로 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태그 구성해서 끼워 넣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효율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만한 거 또 써야 되고, 그리고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만큼이 필요한 건데, 이만큼이. 이거 하려면 요청 또 보내야 되고, 아자스 통신 또 해야 되겠네요? 이상하죠? 그렇게 이게 합리적이지 못한 개발이 당연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얘를 실행할 때, 얘를 실행하는 이 순간에 이 값 말고, 이거 바꾸려고 하는 이 값 말고, 원래의 값을 바꾸기 전에만 백업해 놓으면, 네. 바꾸기 전에, 이런 거 구성해서 이걸로 갈아 끼우기 전에, 이 작업 되기 전에, 그냥 백업만 해놓으면, 그 백업된 애가 원래 내용을 그대로 다 들고 있을 건데요. 그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근데 그러려면 지금 함수가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함수가 변수의 값을 공유해야 돼요. 그럼 그 변수는 전역 변수여야겠죠. 전역 변수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하기 전에 원래 값 백업해 놓는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자, 전역 변수를 만들 겁니다. 변수 하나 만들었어요. 스크립트에서는 전역 변수의 개념이 좀 특별한데, 자, 함수 혹은 뭐 if, for 이런 블럭. 자, 이거는 하나 설명을 드리고 가죠. 그림판보다는 이게 낫겠다. 자, 이 스크립트 영역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크립트 영역 안에서
지금 이 컨스트로 만들어낸 건 함수죠. 이 함수 안에서 let으로 변수를 만들면 지역 변수예요. 맞죠? 이 안에서 바로 변수를 만들면 지역 변수예요. 함수 안에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조건문 안에서 let으로 변수를 만들면 조건문 밖에선 못 써요. 이거는 제가 바랑 let이랑 컨스트랑 처음에 설명드릴 때 했던 내용인데 복습 개념이에요. 이 if라고 하는 얘는 이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이제 블럭을 봐야 되거든요. 중괄호 블럭. let은 블럭 단위로 지역 변수가 사용돼요. 근데 반은 함수 단위로 사용돼요. 그래서 반은 블럭 안에서 만든 애는 함수 바깥에서 쓸 수 있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반은. 근데 let은 그것도 안 돼요. 자바랑 좀 더 비슷해진 거죠, let이. 자, 근데 콘스트는 좀 특별한 상수 개념이었고 이렇게 만들면 그냥 함수 밖이에요. 전역 변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도 함수 밖이죠. 전역 변수예요. 근데 이것도 전역 변수예요. 자, 지금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 바, let, const 3개 알려드렸죠. 근데 사실은 이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되냐면 let, 바 이런 애들이 변수를 선언하는 애입니다. 뒤에 그 선언문 뒤에 변수 이름을 적어주는 거고 그럼 얘는 선언문이 없죠. 선언하지 않고 바로 쓴다의 개념이에요. 실제로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써도 스크립트는 다 인정해줘요. 스크립트가 얼마나 자유분방한 친구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꼼꼼한 그 흐름이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그냥 똑같은 다 전역 변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변수한테 갈아 끼우기 전에 원래 있던 값을 백업해 놓을 겁니다. 근데 얘를 여기서 만들 필요가 없겠는데? 어차피 이 친구를 써야 되는 건 여기였잖아. 잠깐 리플라이 컨텐츠 어디서 쓰고 있지? 밑에서 쓰고 있죠?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 만들어 놓고 자, 저 오리지널 폼이라고 하는 애한테 리플라이 컨텐츠가 갖고 있는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HTML을 사용할 때는 덮어 씌우는 용도로 썼었어요. 근데 그건 인자를 넣었을 때 인자를 넣지 않으면 얘는 원래 얘가 갖고 있는 HTML 구성을 그대로 가져와요. 인자가 없으면 그냥 가져온다. 인자가 있으면 그 내용을 얘로 갈아 끼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예요. 그리고 나서 오리지널 폼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다가 콘솔 로그 얘가 어떤 값을 갖고 있나 이렇게 갖고 있어요. 진짜 있는 그대로 다 왔죠. 이만큼이 얘로 보면 더 좀 그런가? 그러네. 그냥 이걸로 보죠. 이만큼이 우리 코드에서 이걸로 구성되어 있던 애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아예 값이 다 치환되어 있어요. 값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는 돌려놓는 용도니까 이 값이 변할 리가 없잖아요.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 이게 오히려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가 다 변수 처리가 되고 이런 식이라면 변수에 들어갈 값을 또 세팅을 해야만 하니까. 근데 그럴 필요도 없고 애초에 이렇게 다 물고 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활용하면 된다. 활용하는 방식은 여기서 얘한테
여기다가 이 오리지널 폼을 넣어버리면 된다. 자, 이건 취소 기능입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취소 누르면 돌아간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돌아갑니다. 문제가 없죠. 아직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근데 이미 거의 다 왔어요. 끝났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수정을 눌렀을 때 다른 수정 열리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응? 수정이 열렸을 때. 그러니까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음. 폰이 바뀌는 그런 게 있는지도 보고 바뀌면은 그냥 그 이전에 열리는 거를 저것처럼 계속돼 있는 거를 바꾸라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할 때, 자, 지금 이거거든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니까 얘를 실행하고 아작스 요청을 보내기 전에 요청 보내기 전에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여기다가 조건을 쓰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을 오리지널 폼이라고 하는 애가 널이 아니면 무슨 얘기예요? 뭔가는 들어있다란 얘기죠. 오리지널 폼이라는 애가 이미 어떠한 값을 여기서 할당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아작스 요청은 한번 들어갔다 온 상황일 거잖아요.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얘가 널이 아니란 얘기는 들어있으니까 그때는 이거 실행해 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 여기다가 그러면 누구 넣어야 돼요? 아이디. 오리지널 폼에 있는 아이디는 어떻게 가져와? 이건 그냥 다 담겨 있는 건데. 자, 이거 넣으면 돼요? 이거 넣으면 안 되죠. 이거 넣으면 지금께 사라질 건데. 그죠?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네, 아이디도 백업을 해놔야죠.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구할 수 없으면 그 전 단계라면 백업해 놓는 거예요. 항상 이제 개발은 비슷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자바 사용해서 막 게시판 만들고 할 때도 뭐 재할당하기 위해서 백업 해놓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역 변수 만들고 막 했었죠. 똑같은 개념. 아이디도 하나 백업을 해놓으면 된다. 여기다가 이건 이제 뺄게요. 누구 백업해야 돼요? 지금 석세스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폼이 값을 백업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이에요. i 넣어야죠, i. 지금 시점이니까. 이 시점에 얘 백업할 때 그때 id 여기다 저장해놔. 그럼 얘는 이제 할당을 받았겠네요. 그럼 수정 버튼 한번 눌렀을 때 백업이 됐을 거고 이 처리하고 얘는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누군가 수정을 누르면 또 이거 할 건데 그때 보는 거죠. 널 아니야? 그럼 들어있네? 그럼 이때는 백업해놓은 아이디를 넣어주자. 그럼 이 친구가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넘어가서 아까 전에 먼저 수정을 눌렀던 애를 취소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했어요. 했으면 얘 다시 비워야죠. 이거 안 비워놓으면 계속 값 들어있을 텐데. 취소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다시 돌려놔야죠.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친구를 다시 널로 돌려놓는 것까지. 이러면 취소 한번 했을 때 다시 없어질 거니까 다시 그리고 수정 버튼 누르면 또 채워질 거니까 왔다 갔다가 된다라는 거죠. 자, 수정. 네. 오타가 있었나봐요. 그쵸, 여기 i가 없네요. 이래서 복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JSP 안에서 스크립트 쓸 때 자동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복사를 잘 써야 돼요.
수정. 취소 잘 되고. 자, 수정 누르면 이렇게. 수정 잘 됐죠. 이제 우리 작성 버튼 눌렀을 때 두 모디파이만 만들어주면 댓글 기능 끝나겠네요. 그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